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한보정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앞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최재형이가 윤 대통령 탄핵을 지금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자,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어요.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근데 말로만 촉구한다 하지 말고요. 아니 바로 고발해야지. 맨 국민의힘은요, 말로만 해. 페이퍼만 갖고 읽고 앉아 있어요. 아, 진짜 열받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정말 지탄 받을 부분이 아닌가. 빨리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예. 그리고 이런 거 발표를 하면 우리가 뭐 고발을 준비하겠다. 요 얘기까지 해야지. 아, 언제 수사기관이 가만히 있는데 수사하는 거 봤어요? 수사하라고 내는 것도 수사 안 하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김정숙의 관봉권 게이트. 예, 옷값, 장신구 전부 특활비로 샀다. 이거 확실하잖아요. 특활비로 산 거. 예. 요게 이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도 나오는 걸 보면, 권순일 변호사, 이제 전 대법관이죠. 요거 지금 두 가지 범죄거든요. 변호사법 위반한 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로 가서 뛰면서 왜 변호사 등록을 안 했느냐. 요게 하나 있고, 하나는 김만배하고 재판, 거래한 거 아니냐. 요 두 개 있는데, 재판 거래는요, 아예 수사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과 그 다음에 법원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입으로만 최재형이 수사기관에 수사 좀 똑바로 해? 차라리 그런 말을 하든 말아요. 아, 정말 열만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진숙 위원장이 병원에 긴급 입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면희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어요. 아이고, 처음부터 제명 결의안을, 어차피 제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 안 돼. 그렇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아니, 그럴 바에는 센 거, 제명 결의안을 내버려야죠. 말이 되거나 말거나. 아니,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말 되는 거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지적해봐요. 말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국민님도 가끔 말 안 되는 것도 같이 공격으로 소재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선비도 아니면서 선비인 척하고 말이죠. 예? 아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들 하는 걸 보면 정말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절반 정도로 싹 다 물갈이해버려야 됩니다. 예.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내분이 폭발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김두관이가 앞에서 세게 조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성호 친명 좌장도 또,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탄핵, 그 다음에 이게 뭐 질려버리잖아요. 자,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관봉권 게이트가 터졌는데,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김민전 의원이 아주 적시에 이거를 갖다가 폭로해서 이슈화 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봉권 게이트.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법조계에서는 김정숙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김정숙이를 소환 조사하겠느냐, 서면 조사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지금 이제 오늘 계속 2박 3일간의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필리버스터 기록이 계속 깨지고 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김용태 의원이 이제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 이 박수민 의원이 이제 다시 15시간 50분짜리 지금 최장 필리버스터를 기록했다. 야, 그래서 초선 의원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의정 활동을 잘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혹시 시간이 되면은요, 지금 세계은행에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제 중진국의 이 함정을 벗어나서 성장의 슈퍼스타로 성공했다. 성공 스토리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실상 이제 윤 대통령, 이전 정부 때부터 쭉 내려온 거지만 결국 정점은 윤 대통령이 찍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좀 신선한 측면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열이 받쳐갖고 말씀드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말이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최재형의 탄핵 공작 시나리오를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들인데 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유영범 의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하자면 이제 유상범, 장동혁, 그 다음에 조배수, 송석준, 그 다음에 주진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준태, 그러니까 맨 왼쪽이 박준태, 장동혁, 그 다음에 유상범, 그 다음에 조배수, 그 다음에가 송석준, 외맨 오른쪽이 이제 주진우. 하도 요즘 초선 의원들이 많아갖고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재형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좀 철저히 해달라.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이제 오늘 단독으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예, 윤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탄핵하자.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래서 말이죠. 1차적으로 이 공익제보자인 박 씨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사기 탄핵 진상규명 TF를 만들어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요 제보자인 박 씨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박 씨 증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서 제보 내용이 사실인 이를 기획하고 주도한 배우가 누구인지, 이 배우는 이제 공산당, 북한 김정은이죠. 예,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의 핵심 주제, 소재 중에 하나가 이 청나라 시대 이제 옥새, 요거를 받아갖고 한중간의 외교 마찰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박 씨, 제보자가 다치니까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말하자면 이제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요 박 씨를 갖다가 중국으로 망명시키는 요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사기로 드러난 거잖아요. 요게 이제 이 옥새를 들고 있는 최재형의 모습. 요게 이제 아침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보도가 되니까, 예, 요 보도가 되니까 이제 즉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힘에서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한 거는 다행이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앞으로도 일파만파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조금 이 관심 있게 잘 봐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요 내용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청나라 이 건룡제의 이 옥새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천공이 말하자면 이 왕자를 써줬다 손바닥에 이웃 주민이 아니다. 요 두 개를 가지고 탄핵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요걸 그래갖고 영상까지 다 찍어서 소리 소리에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예, 잘 숙지하셔야 앞으로도 계속되는 요 뉴스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진숙 위원장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헌재 재판소 판단을 받기로 입장을 결정했다.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탄핵의 고리를 끌어내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 아주 못된 버릇 딱 이번 기회에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공영방송 개혁 즉 방통의 업무에 탄력이 붙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탄핵의 고리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버틴다. 그리고 이제 탄핵은요, 지금 이제 헌재 분위기를 보면, 그리고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헌재에서 이거 기각이 아니라 아예 각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헌재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 소장이, 뭐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도 요 사안의 위중성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4개월에서 길면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인데 어쨌든 일부 차지는 이제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이제 EBS 이사,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EBS 이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가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추천하는 의견이 되는 것이고, 연말에 MBC를 비롯해서 재허가 심사 계획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9급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하는 거, 그 다음에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 조사하는 거,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 요게 조금씩 이제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이죠. 저 이진숙 위원장을 현안 질의에 이제 불렀는데 건강상 이유는 이제 긴급 오늘 입원을 했어요. 2주간의 일정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요, 김태규 부위원장 오늘 1시 30분까지 나와라 이렇게 단독 의결을 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최영두 간사, 이 간사가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결국은 기관 업무를 방해할 수준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요, 지금 이제 이 최진숙, 지금 이제 최민희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진숙 지금 이제 위원장에 대해서는요, 국정조사, 국정감사까지 밀어붙일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8월 6일 날에는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해서 현장 검증과 문서 검증을 병행 실시하기로 단독 의결을 했고, 별도로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못된 짓은요, 아주 막 못된 짓은 전부 다 지금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입법 미비한 점은 이제 고쳐야 되는데 이게 192석한테 밀리기 때문에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큰일 났어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자, 이 최민희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자, 이 최민희 발언 뭐 더 이상 여러분께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최민희가 한 막말들 뭐 여러분 내구조에 문제가 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루어진 와바락 귓속말로 압박을 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탈북자 출신인 박충원 의원에 대해서는요. 전제유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원칙이 뭔지도 모르느냐. 요런 막말을 또 해댔어요. 예. 자, 그러니 요거 가만히 둘 수 없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막말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예,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 민주당이 이것도 동의해야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되지 뭐 채택이 될 가능성이 전무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이제 보여주기식 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요런 뉴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최민희 반드시 제명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도 반드시 지금 법사위원장직에서 해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여론을 국회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지만 여론을 비등시켜서 민주당 스스로가 위원장을 갖다가 사보임하도록 압박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는 부족하지만 국민적 여론의 이 비판 수위를 높여주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적극적으로 현안을 많이 챙기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TMF 사태,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첩법. 대한민국 간첩법은 지금 뭐 서양에 비하면 뭐 형편없이 지금 아주 구태의연한 법으로 돼 있잖아요. 왜 아직도 말이죠. 대한민국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해서 간첩법을 허용하고 있지 나머지 나라 정보 이 활동에 대해서는 간첩법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세계 정보기관들의 아주 공작 이 성지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도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사과값과 같은 민생 문제, 물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보면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슈 제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수권 지금 현재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지금 이제 자기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민생 문제에서 제대로 실책을 못 내갖고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여론이 들끓는 이슈와 관련해서는요, 이 해당 부처에다가 핀셋 업무 보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그래요. 핀셋. 그러니까 사과 물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물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대 충원 문제 수시로 와서 딱 의대 충원 문제 또 복지 문제 이런 거 와서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TMF 사태 관련 현황 보고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민생 이슈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다뤄야만 이게 민주당이 헛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민생 이슈 주도권을 갖다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요. 좀 친한계 의원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는요. 민주당이 공격적으로 이슈를 물어보이고 밀어붙이고 있고 그 뒤에 여당이 늦게 지금 반대하는 구도로 펴지고 있는데 요거를 좀 벗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민생 이슈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파헤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정책의장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이재명의 경우는요, 지금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부분입니다. 2%가 반등해서 37.9%, 선두는 선두인데 한동훈 대표는 같은 기간에요, 4.9%. 그러니까 한 2배 이상 오른 것이죠. 그래서 29.5%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새 11.3%에서 지금 8.4%로 줄어들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요, 아주 미미합니다. 조국이 6.8%, 오세훈이 5.0%,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 4.1, 그 다음에 이준석이 3.8, 김동영이 3.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인천, 경기 같은 데는 압도적인 것이죠. 예, 광주, 호남. 그리고 서울도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기고 TK 지역하고 PK 지역에서만 우리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1.3%가 내린 40%. 그리고 민주당은 32%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요 정도가 이제 여론조사 공정의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뭐 얘기가 기는데 압축해서 얘기하면요.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 이거 지금 이제 이 법무부인 YK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검찰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두 가지 범죄예요. 하나는 변호사를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지도 않고 대법관을 내리고 나서 2달 만에 바로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 들어가서 자문을 해준 거. 요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두 가지 조사인데, 당시 말이죠. 성남의 뜰이 성남시에 제기한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이 있고, 하나는 경기도 화성 소재 A건설업체가 성남의 뜰에 제기하고 있는 토지 통행권 관련 민사소송. 요 두 가지 건에 관해서 이 자문을 해줬다. 그런데 이게 변호사 자격이 없이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되고 있는데, 예, 요거는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 이번에 그제 이제 불러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연히 뭐 이 권순일 변호사도 전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변호사법 등록 의혹도 문제거니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만배가 결정적인 계기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이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고 다닌 거예요. 8번에 걸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전원 회부에 회부됐을 때, 막 심의가 시작할 때, 또 내부 논란이 심할 때 등등. 딱 8번인데 제일 핵심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재판 거래 의혹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어제 소환 조사를 했지만은 추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법 등록 등록 의무만 추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법원은 어떻게 됐느냐? 법원은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3번씩이나 청구했는데 전부 기각했고,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영장만을 발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국은 제 식구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 마치고 나서 대한변협은 이 변호사 등록을 자진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했지만은 결국은 등록해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예. 지금 이제 조선일보 사설에 말이죠.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라면 적어도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자제했어야 마땅한데 아랑곳하지 않고 등록을 한 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년 7개월 만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지만 재판 거래 의혹은 이대로 묻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왜냐? 지금 이제 이 당사자가 누구예요? 권순일하고 김만배밖에 없잖아요. 김만배 입을 안 열잖아요. 권순일 안 열잖아요. 그러니 어디 가서 이거를 찾아서 입증을 해서 이게 재판에 넘기겠느냐? 이거는 꿈을 깨야 된다. 이런 의견, 이런 기사가 사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정도로 해놓고 민주당 내부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두관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후보가 말이죠. 어제 광역시에서 아주 작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재명을 차근차근 비판했어요. 자, 이재명이 뭐가 문제냐? 지금 일극체제로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왜? 외연 확장이 안 되고 내부 분열만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의 방탄정당화, 독주체제화, 일극체제. 요거에 대해 때문에 내부 사실상 분열과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딸들의 좌표 찍기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중도 외연, 어림도 없고, 요러면은 결국 정권 탄압에도 또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정권 탄압을 위해서는요, 지난 대선 때 이미 실패해가지고 알지 않느냐? 외연 확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이제 내부 똘똘 뭉치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난번 선거에서 말이죠. 외연 확장 차원에서 심상정하고 연대를 했으면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선에서 패배하니까 심상정한테 패배 책임을 넘겨. 근데 그거 갖고 해결되겠느냐? 이미 다 졌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혁의 딸들, 이 문자 또 복단이라든가 수학 깨기라든가 탈당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친명횡재, 그 다음에 비비형 행사, 이런 참사가 이번 공천에서 나왔는데, 요게 당내 단계를 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명으로 찍혀있는 박용진, 임종석, 그 다음에 안산의 고영희, 은평, 강병원, 이런 사람들이 비명 행사했고, 그리고 이재명 호위무사들은 친명과 찐명 경쟁을 벌여가면서 전부 공천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민 비조, 이 작전도 실패했다. 그래서 외연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DJ는 DJP 연합,
노무현은 정몽주하고 단일화를 통해 집권 연장을 한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또 탄핵, 이거 정치적으로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예. 탄핵 이것도, 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탄핵을 해서는 안 되고 개헌을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개헌.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서 지방선거하고 같이 선거를 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거는, 누구 엿장수 맘대로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정성호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는 보다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쓴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굉장히, 그래서 다수당 의견도 아니다. 예. 그리고 또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우려가 민주당 내 지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김민전 의원이 지금 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재인과 그 다음에 김정숙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관련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딸, 그 다음에 이 사위, 요 문제들, 그리고 이상직과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이창수 지검장이 중앙으로 온 이후에 소식이 없냐? 이 클라이맥스 찍은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정숙의 특활비, 요거, 이 옷, 그 다음에 장신구 구입한 거. 왜?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인도 여행 간 거.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 가족 수사가 굉장히 이상해져 가지고 비등점 딱 올랐는데 불이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 쪽에서는 그러면은 김정숙이 요거는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요와 관련해서 대일련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 법 쪽에서는요. 지금 이제 김정숙이는 이 고발인 참고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고발자에 대한 김정숙 조사는 불가피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진다고 해서 증거 인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출장 경비 현금 사용도 아니고 그리고 뭐 돈의 흐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증거 인멸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김정숙이가 인도를 몰래 관광용으로 간 거, 이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사를 받더라도 답변을 회피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숙이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다만 예산 관련 부분에서 유용 교사했다면 요거는 공범에 해당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숙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마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검찰청사로 반드시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뭘 보면 이제 관공법, 그러니까 이제 이 특활비 게이트로 번질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말이죠.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어제 내놨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여기에 중진국 함정을 제대로 벗어난 나라가 최고로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이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해서 글로벌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대부분의 중진국 개발도상국들은요, 중진국에 진입한 이후에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됐는데 한국에서는 아주 눈부시게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25년간 이뤄낸 성과는 오늘날 중진국이 50년 만에 달성해도 기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극복 방법은 투자, 인베스트먼트, 역시 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기술 도입, 인퓨전, 첨단 기술, 그 다음에 혁신, 이노베이션. 요 3I 전략이 한국에서는 성공했기 때문에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게 됐고요. 외환위기 극복이 전화위복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에도 폴란드하고 칠레가 또 성공 사례가 된다. 이런 지금 언급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